노년의 외로움은 젊은 날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롭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하루를 견디는 에너지까지 빼앗아 가곤 합니다. 말을 나눌 사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큰 공허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득 누군가와 함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재혼입니다. 젊은 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이 이제는 마음 한구석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 급하게 누군가를 들이게 되면 곧 그 관계는 감정이 아닌 상황의 무게로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안도감, 함께 밥을 먹는 익숙함, 같이 잠들 수 있다는 안정감. 그런데요, 이 모든 건 처음 몇 달에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내 삶의 리듬을 깨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 음식 취향,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생각보다 다릅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만든 선택은 이 차이를 견디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어느 순간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불편한 불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외로움을 채우려고 시작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처음보다 더 깊고 무겁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관계의 고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불화할 때 시작된다. 지금의 외로움이 혼자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다룰 수 없을 때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어느 시기를 지나며 마음 한켠에 생긴 공간일 뿐입니다. 그 공간을 급하게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깊은 고통의 웅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평온을 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외로움에 떠밀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된 건지 그걸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왜 생각보다 큰 문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마음만 맞으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면 사랑은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 편안함과 동행을 바라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잘 맞기만 하면 문제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마음이 맞는 문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즉 재산, 건강, 생활 습관을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재산 문제입니다. 돈 이야기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감정으로 시작한 관계라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재혼 후 경제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내 돈이 어딨어. 부부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내 노후 자산인데 내 방식대로 관리하고 싶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의심, 불신, 분노로 번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가치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는가, 이런 문제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몸 상태에 대해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그 돌봄의 부담을 상대에게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면 그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병간호는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정서적 피로를 동반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 다시 결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순간 서로 간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혼 전에 반드시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지병이 있는지,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미안해서 묻지 않거나 괜찮겠지라고 넘긴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작게 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생활 습관은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 집안 정리 스타일, 식사 시간과 음식 취향, TV나 라디오 취향까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작은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불편은 쌓이면 스트레스로 변하고 결국 왜 이렇게 안 맞지? 라는 감정적 거리로 이어집니다. 특히 각자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자기만의 생활 루틴이 단단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 루틴을 누군가와 맞춰간다는 건 단순한 조율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고 감정적 소모가 큰 일이죠. 그래서 재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말보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만들지만 삶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맞아도 습관이 안 맞으면 결국 피로가 쌓이고 감정은 그 피로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은 어긋남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 어긋남이 돈, 건강, 삶의 리듬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혼을 고려할 때 이 세 가지는 마음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핵심 조건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삶, 지켜온 리듬, 쌓아온 자산과 건강이 조화로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진짜 재혼을 시작할 자격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 인생이잖아. 자식 다 키워놨고, 이제는 내 행복도 챙겨야지. 맞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 겨우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는 순간인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감정의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의 재혼에 대해 겉으로는 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특히 어머니든 아버지든 홀로 지낸 시간이 길었던 부모일수록 자녀들은 그 빈자리에 대한 어떤 감정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의 중심. 아빠는 혼자여도 우리랑 잘 지냈잖아.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삶에 들인다고 할 때 자녀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첫 번째 감정은 섭섭함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이제 와서 딴 살림을 왜 차리나. 그건 부모를 향한 미움이라기보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시간과 관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음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재산에 관심 있으면 어쩌지? 엄마가 혹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노년에 재혼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안정성과 신뢰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삶은 이미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인데 그 안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익숙함이 깨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거리감입니다. 부모가 재혼한 이후 자녀들은 그 집에 잘 가지 않게 되고 예전보다 전화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편하게 굴 수 없고 새로운 상대에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그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모든 반응을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이젠 나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녀와의 감정적 골이 생깁니다. 그 틈은 재혼 후 몇 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허락을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나누는 것,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배우자를 가족에 소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살 거야가 아니라 천천히 밥을 같이 먹고 짧게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 가야 자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유산, 재산, 생활비 등 자녀들이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지점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감정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타인의 선택이 자기 삶을 흔들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내 선택이 곧 타인의 감정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선택은 자녀의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 선택이 내 삶만이 아니라 오랜 가족의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사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외롭지 않을 사람이면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엔 많은 조건과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람들 중에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훨씬 평안해지기도 하죠. 문제는 그 누군가가 정말 내 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점검 기준은 대화의 질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말이 편하게 오가는지, 아닌 걸 아닐 수 있는지,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대화는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노년의 삶에서 매일을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의견이 다를 때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여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시 반응입니다. 좋을 땐 누구나 다정합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어긋날 때, 삶의 방식이 부딪힐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지켜봐야 합니다. 화를 쉽게 내거나 무시하거나 대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표현하면서 풀어가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안정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감정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의 공유입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외로움이 클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옆에 있는지를 작게나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생활의 공유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가, 집안일을 나눌 수 있는가,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충은 괜찮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괜찮다는 답이 나와야 생활 속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삶은 말보다 생활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았는데가 같이 못 살겠다로 변하는 건 대부분 생활의 리듬이 달라서입니다. 그러니 재혼 전에 잠시 여행을 함께 해본다든가 며칠 같이 생활해보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기준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감정의 안전성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감정이 안정되는가,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가, 상대에게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나다울 수 있는 관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해주기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 옆에 있을 때 덜 외로운가로 삶을 결정짓는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고요해질 수 있는 사이에서 시작된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가요? 긴 하루 끝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기대어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 선택은 잠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설레는 사람보다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더 오래 곁에 남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관계의 구조를, 외로움보다 삶의 리듬을, 누군가의 호의보다 나 자신의 평온을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이제 당신은 많은 고민을 지나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이 정말 혼자보다 나은 삶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온 시간을 통째로 맞춰가야 하는 일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외로움은 곧 더 큰 고립으로 돌아올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행복이 내가 지켜온 일상과 평온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부에서는 이 선택이 정말 혼자보다 나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의존이 아니라 자립 위에 세운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무너지는 관계는 결국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혼자서도 내 감정을 돌보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품이 아니라 내 삶 안에 나 자신이 단단히 서 있는가를 되물어 보세요. 두 번째, 이 관계는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가? 처음의 설렘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의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갈등이 있어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감정이 자주 흔들리고 피곤함이 더 많아진다면 그건 관계의 신호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지금의 나는 무언가를 채우려는가, 함께 나누려는가. 노년의 재혼은 잃어버린 것을 채우려는 선택이 아닙니다. 삶이 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채우기 위한 관계는 항상 부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나누는 관계는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기반이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진솔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 선택이 나의 자녀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삶은 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편해하지 않는가? 가족과의 관계에 벽이 생기지 않는가? 이 선택이 한 사람을 얻는 대신 여러 관계를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가? 당신이 가족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을 그들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지금의 삶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더 편안하고 행복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선택은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슬프거나 결핍된 상태가 아닙니다. 혼자라는 말엔 고요함, 자유, 그리고 자기 돌봄이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와의 삶을 선택하려면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보다 함께 있을 때 어떤 내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동행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신의 감정을 자주 무겁게 하고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그 선택은 다시 들여다봐야 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고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고 자녀와 가족의 입장을 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본질까지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결정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혼자라도 편안하고 단단한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느리지만 정이 흐르는 삶인가요? 그 어떤 선택이라도 당신의 삶이 더 평온하고 진심 어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삶은 후회 없는 시간이 됩니다.